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해 하는 것, 업의 소멸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1,500억, 2,000억까지 갔더라도 업의 소멸이 예상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리뷰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돈이 결국은 회사의 미래를 성장시킬 자양분으로 쓰인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기업백년연구소의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그 마지막 편입니다. 앞선 영상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상속하지 말고 승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려주지 말고 기업을 존속해 하라고 말씀드렸고, 존속에 세 가지 파트가 있으니 경영자 파트, 임직원 파트,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 업종, 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속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저는 생즉사, 사즉생을 하나의 사고의 방법론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 이 답을 얻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될 것이냐, 어떠한 경우에 중단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게 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존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을 100년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그 힘을 만드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대가 변해도 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해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론이 업의 소멸을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 이 회사가 몸담고 있는 도메인 업종이 사라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거를 본인 직접 생각하셔도 되고요, 후계자랑 같이 의논하셔도 되고, 임직원분들과 함께 의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세탁소를 물려주는 게 뭐 어렵겠냐 싶지만 업의 소멸에 관해서 현재 세탁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셔서 동네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업의 소멸을 생각해 보신 거죠. 어떠한 경우에 세탁소는 더 이상 이 안정적인 밥벌이, 돈벌이 혹은 업으로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까? 대부분 안정적으로 캐시 창출이 되는 그런 세탁소를 오랫동안 동네에서 하신 분들은 상상을 잘 못해요. 에이, 그래도 세탁소가 망하겠어? 그럼 자기들이 빨래 할 거야? 그래, 빨래는 한 쳐. 달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꼬매는 거, 수선 어떻게 할 거야? 겨울철 이 두꺼운 1호 5리터 드라이 클리닝 집에다 기름 할 거야? 안 돼! 세탁소는 없어질 수 없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업의 소멸에 대해서 적극적 생각을 해가지고 존속해 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못 하시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세탁소 이미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왜죠? 크린토피아가 생겼죠. 세탁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혁신가 기질이 높은 기업가들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업을 혁신시킬 것이냐. 그 말은 곧 뭡니까? 현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새로운 사람들은. 따라서 현재 일정 정도의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캐시 창출을 갖고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뭡니까? 어떤 경우가, 어떤 조건이 생기면, 숙성이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소멸될 것이냐.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면 기술 핵심 역량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핵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장 강력한 핵심 역량 하나입니다. 뭐죠? 그 에버랜드 옆에 있는 그 수영장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캐리비안 베이에 가시면 이제 그 손에 채워주는 방수 팔찌가 있어요. 종이로 만든 팔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크린토피아가 기존 세탁소를 몰아내고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차지하게 된 결정적 기술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그 홍대 앞에 가면 클럽데이라고 이 클럽 저 클럽을 이렇게 다니더라도 이 사람은
돈을 지불한 사람입니다를 증명한. 근데 이제 춤을 추다 보면 땀에 이제 이게 절어서 그냥 종이로 만들어서 이제 훼손되고 끊기지 않습니까? 그럼 안 끊기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종이가 아닌 걸로 만들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매번 클럽 데이 할 때마다 들어온 사람들의 유료 무료를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이 태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너무 많은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전체 엔트런스 피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크린토피아의 창업자 분께서는 기존 세탁소를 세탁 공장과 세탁물을 수거하는 곳으로 분리만 할 수 있으면은 쉽게 창업을 하겠다. 왜? 기존까지는 거기에 클리닝, 그 드라이 클리너도 들어와야 되고, 사람도 이제 다리미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분리하고 배달하는 사람 등등등 이제 굉장히 그 규모가 커서 한 3억 정도가 든다고 했었습니다만, 이거를 누구나 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맹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수거와 세탁이란 공정을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수거한 크린토피아 가맹점들이 가져온 세탁물들을 구분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서 이게 하는 일련의 그 트레이싱, 추적 기술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생각해낸 게 결국은 그 캐리비안 베이의 등 워터파크에 입장할 때 손목에 채워주는 그 방수 종이띠를 생각한 거죠. 그걸 어떻게 수거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세탁물에다가 클립을 꽂아가지고 공장에 일괄적으로 보내면은 함께 모아서 세탁하고 그 태깅된 걸로 분류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보내면 접수 내역을 가지고 손님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결국 그 핵심 기술로 업을 소멸시켜버린 거죠, 세탁소를. 자, 그러면 반대로 크린토피아로 전 사업 모델을 밀어버려서 차지하게 된 이 크린토피아의 사장님은 또다시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겠죠. 왜? 누군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본인의 업의 소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수거하는 곳과 세탁 공장의 이원화 체제로 됐던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업이 소멸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뭘까요? 엄청난 섬유가 개발이 돼가지고 세탁도 필요 없고 주름살도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냥 좋은 세탁기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빨아버리고, 빨아도 주름살이 안 가는 링클풀이 완벽하게 그 구현한 옷감이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은 세탁소 안 맡기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코인 세탁기, 셀프 세탁방, 이런 것들이 광범위 퍼지고 거기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맡기지 않게 되겠죠. 그걸 카페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업의 소멸을 적극적 생각을 해가지고 크린토피아 경우는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코인 세탁방을, 카페처럼 운영되는 코인 세탁방을 스스로 업종을 만드는 거죠.